때문이지. 트럼프가 확실해진 트럼프.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로 힐 빌리 노래 저자인 펜스를 임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죠? 그런데 이 부통령 런닝메이트 정책은 뭡니까? 트럼프 이상으로 극우주의적이고, 그죠? 반이민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빅테크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흐름까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78%가 넘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에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반관료주의와 그리고 규제 완화, 자유시장주의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사실 선거 전과 선거 이후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나 이 바이든은 둘 다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변화나 정책적인 흐름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하튼 2024년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 역시 반연방정부 및 관료주의, 그리고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국경장벽 건설 및 이민자 송환 등 많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지 못했는데 원인을 기존 공무원 조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래서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빅테크, 규제 이런 쪽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좋은 정책 부분도 쓰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대선 전이니까 파월 연준의장한테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저금리, 금리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죠? 그런데 여튼 지금 임기 파월 연준의장,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는 파월 연준의장을 계속 올해 금리 인하할 가능성 때문에 계속 본인이 당선되면 연준의장의 조기 교체 가능성도 거론했던 트럼프가, 그죠?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연임시켜줄 것처럼, 그죠?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은 모르겠는데 임기 보장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9월달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통화 정책과 대통령 수장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원래 통화 정책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적 부분을 보게 되면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 우선주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보편적 관세로 모든 수입품의 10%의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의 60%의 고율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는 침체된 가운데에서, 그죠? 중국 쪽의 경기 부진,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급자족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무역 이런 부분들은 감소되는 반면에 미국 쪽으로요 활로를 개척을 하면서 이 새로운 산업군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를 버티고 있는 게 결국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 방산,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해서,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탈피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쪽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보편적 우리가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또 수출이 잘 되는 무역 흑자 국가들에 대한 이 관세 이런 부분들은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변화나 정책 흐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11월 대선 전까지는 미국의 지금 변수가 사실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1, 2%이 정도밖에 지지율이 차이가 나지 않다가, 그죠? 지난 주말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변화가 확 일어났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4개월 이 동안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부분을 통해서, 그죠? 엄청난 변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리 시장을 예측하고 예단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정말 시장에 더 깊게 변화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금방 섹터가
그죠? 섹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그냥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간 시장 섹터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 그런 돌발 사건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세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든이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사퇴했을 때 해리슨 부통령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해리슨 부통령은 흑인 여성이고 이 트럼프는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런 구도로 됐을 때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 이외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자기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갑이고 미국의 정책이 갑이기 때문에 을은 갑의 변화에 따라서 을이 대응을 하는 거지, 을이 미리 어떤 섹터나 어떤 흐름 부분들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죠?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쪽도 지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이쪽 부분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규제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과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또 바이든 흔적 지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업적 지우기를. 그죠? 그런 흐름이라면 바이든이 계속해서 강화했었던 IRA, 그러나 IRA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 뭐 이런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바이든 때보다 더 위축이 되면,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고복 관세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 부분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도 시장이다. 그죠? 어떤 대통령의 당선 흐름 부분이 진행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이제 클라이막스 국면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될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런 흐름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기업 부분에, 섹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그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비중이 높은 쪽.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보편적 관세 10%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 진영으로 수출이 잘 되는 기업,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실적이 높은 기업들이 양호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봐야 될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장이 더 어려운 흐름 부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 뭐 그 전부터 트럼프가 되면 나토 방위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 그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단박에 젤렌스키한테 너 지원 안 할 거니까, 안 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하고 싸울 이 재원이나 국방력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벌써 휴전하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갈 거고, 그죠? 젤렌스키도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을 내어주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대만도, 그죠? 사실 트럼프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죠? 대만 부분에 있어서의 방위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만이 돈을 더 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사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이 섣불리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는 트럼프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백인, 그죠? 미국에 있는 백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해외에 돈 쓰고 있는 방위비의 일정 정도를 담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가는 트럼프의, 그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그죠? 이렇게 또 우쪽으로 돌아서서 트럼프 쪽으로 가서 에너지, 화석 연료를 재사용을 하고 하면, 지금 엊그제 우리나라도 폭우로 피해를 받은 이 중부 이하 지방 부분도 있듯이, 기후 변화에 의한 이 물폭탄 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 부르스잖아요, 그죠? 허리케인이 오고 하는 중국부터 토네이도 해가지고 전 글로벌 시장이 기후 변화 위기로 지금
침몰되어가는 지구 이 부분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계 경제의 흐름 부분들 속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결국은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느냐. 그죠? 조금 성향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보는 부분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단기적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흐름 부분을 조금 늘리는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 중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협상 의향이 있다. 뭐 해서 평화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국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전쟁 피해 다 있고 거기다가 여기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영토도 뺏기고, 그런데 스스로는 싸울 수가 없고, 그죠? 미국이 지원 안 해주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평화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것이 좋은 정책이냐 아닌 정책이냐는 뒤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의 종료 가능성,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로 봐야 된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를 직접 공습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아직도 이런 기사 흐름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운임료 상승을 이끌고 있는 요인, 그런 경제적인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걸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대선 승기 잡은 트럼프가 금융시장 전반 트럼프 변동성 확대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위에 있었던 섹터 부분들의 상승 부분이 1차적으로는 일단락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느냐. 지금은 시속 게임이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쪽 우세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연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발맞춰서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는 다소 흔들렸던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하느냐,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 보면 큰 흐름 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지난주 보았었던 2분기 GDP 성장, 그리고 6월 판매 쇼크, 그러니까 중국은 기댈 게 없고, 그죠? 중국이 기댈 게 없으니까 화장품도 코스맥스가 11% 급락하는 금요일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죠? 그런데 코스맥스가 급락한 건 중국의 매출 비중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쪽에서는 뭐 영업 적자 흐름 부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지만,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던 부분 중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7월 16, 17일에서 인디 브랜드 쪽인 우리나라 뭐 이제 코스R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조선미녀라든지 뭐 그 외에 VT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I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이 중소 브랜드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부분들이, 화장품이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해서 잘 팔렸다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의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쪽 부분은 이번에 소매 판매를 통해서 다소 회복된 모습. 그러니까 더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기 전에, 그죠?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소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전체적인 이 밸류에이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두 편인데 뭐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할 그 시간은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내수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이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경우에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개인들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세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금요일날 코스닥이 조금 반등을 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에 개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크지 못하다,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다소 부담이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도 지금 대선에 의한 노이즈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이 안에 내부적인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수혜 때문에 이 물가도 뭐 조금 잡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확률,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가 겪고 있는 이 이중적
악화 흐름 부분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이 쉽지 않다는 건 결국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힘들다. 그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거고, 그 섹터 로테이션은 결국 단기 변동성이고, 그 단기 변동성에서 실적 있는 쪽 라인에만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형태가 전개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실 아주 깐코 얘기하면 주식을 잘 모르면 주식을 지금은 섣불리 베팅을 걸 때가 아니지요.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베팅 걸었다가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시 또 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또 반면에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실적이 피크아웃을 하는 흐름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냐의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황 맥락 부분은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전체적인 부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시장에 있어서 종목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금요일 날 사이버 대란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더 우수수 떨어졌으니까, 그죠? 내일 아침에 반도체 섹터 종목 부분들은 개파락을 할 거고,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이 위에 놓여질 수 있는 섹터, 이런 이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쪽으로 매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금요일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봤듯이 전체 종목 부분이 다 같이 움직이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시장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시장도 추세 하단, 그죠? 내일까지 내려오면 딱 이 추세 하단 이 라인 부분으로 추세 하단에 놓여진 그 자리가 이제 2750포인트 내외인데, 하단 쪽에 돌아 나오고 여기 이제 상단인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내일은 개파락 시에는 사도 될 만한 지수 위치에 들어가고,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흐름도 그죠? S&P가 조금 더 떨어질 범위가 있지만 나스닥이나 그리고 대만이나 니케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박스권까지 내려왔었던, 이미 이제 목요일날 설명드렸었던 그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세게 내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개별 금요일 부분에 특징적인 섹터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 부분보다는 낙폭과대 기술적 흐름이 양호했었던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끼가 있는 바이오 쪽에서 좀 반등한 흐름 정도가 나왔고, 거기에 낙폭과대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 정도인데 반등이 연속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약세를 보이는데 이미 좀 이런 고점에서, 그죠? 한 달 동안 박스를 보이면서 이 놓여 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한 달 동안에 팔아먹을 물량이 좀 많이 팔렸다는 거지. 그렇다면 곧바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단기 추세는 하회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의 섹터들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섹터 부분들이,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독야청청 오르고 있는 쪽이 하나 요로스페이스, 그죠? 그 정도고, 그 다음 이제 전력기기 쪽이 화요일 날 HT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실적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전 고점을 바로 뚫을 모습의 차트 모습은 아니고, 그죠? 당분간 실적이 좋게 나와서 한번 올라가더라도 기간 조정 흐름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전력기기 쪽 라인 부분도 계속해서 박스권 트레이닝 정도지, 그죠? 추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이미 이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18만 원 넘어서는 부담이다. 그러면 당분간은 박스 정도의 흐름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 요로스페이스나 또 현대로템 이 정도의 흐름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만한 위치인데, 그런 부분 흐름에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럼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낙폭과대의 반등 정도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거고, 화장품 쪽도 코스맥스, 그죠? 코스맥스가 11% 급락을 하면서 금요일 날 다른 화장품들의 저점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코스맥스는 조금 더 내려올 부분이 있어도 다른 화장품 쪽은 힘을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일정 정도 만들어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 쪽 라인 부분의 화장품은 눌림 없이 공략을 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떨어지던 놈 계속 떨어지고, 그죠? 힘없는 놈 계속 내려가고, 거기에 한정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수주
받았다. 그게 재료 노출. 재료 노출에 개인 따라 들어가서 뭐 멸망하는 지금 타이밍이죠. 딱.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저 위에 샀던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악수리하고 내뱉는 자리. 그 내뱉는 자리에 뭐 단기 매매하러 들어가는 건 선수들이 하는 영역. 그죠?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골로 가는데 반대로 장중 반등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다음 주 월요일 뭐 그 정도다라고 보는데 그건 위험을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짜는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고 그러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못 떼고 하고 나면 결국 들어갈 만한 섹터 부분들이 지금은 크지 않다. 그러면 또 지수는 은행, 금융주나 보험주 쪽에서 방어를 해줄 거고 그러면 신한주지나 KB금융이 방어 선에 놓여져 있죠. 방어선에 놓여 있는데 이 저점을 깨면 뭐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신한주지나 KB금융 이 은행주의 추세 라인을 잘 봐서 이 저점 부분에서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깨면 매도하고 다시 볼 거냐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자리고 떨어지는 놈 뭐예요 우리가 뭡니까 뭐 넷플릭스에 무슨 그 누가 뭐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저 문화 콘텐츠 뭐 엔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또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있더만 그죠 뭐냐 드라마 쪽 라인 부분에 광고가 안 들어온대. 왜냐면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드라마 제작비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고 그만큼 질이 안 좋다는 거고 그만큼 보질 않는다는 거고 그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돌면서 지금 뭐 문화 콘텐츠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쪽이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리중앙 진짜 컨텐츠 리중앙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팔라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지? 이렇게 쭉 쭉쭉 뭐 끝이 없네. 그죠? 뭐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어려운 상황, 흐름 부분이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별 흐름 부분이 접근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매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지수가 어렵고 주변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시가총액 작은 쪽, 개별주 쪽으로 접근하다가 한 방에 간다. 그죠? 한 방에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죠? 찔끔찔끔 떨어지는 경향이 큰데 그죠? 이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한 2, 3일만 놓치면 바로 급락이야. 바로 급락. 그게 뭐예요? 개인 투자가의 시장이 어려우면 개인 투자가가 신용으로 집중했었던 개별 개인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그냥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좋아하고 했었던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하락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수록 실적이 명확하고 거기에 뭐예요? 시가총액이 일정 정도 있는 그런 섹터에서 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골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이 일요일장에서 시장 상황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개파락하고 나서 나름의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반등을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당분간 아주 지루한 조정 흐름이 연장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월요일날 나온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그죠? 옵션 만기에 의한 하락이었다면 월요일날 우리 시장은 개파락하고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 지수 2750포인트 이하로 내려보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내려보내는 지수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2750포인트를 깨고 지수를 내려가는 형태가 전개가 된다면 뭐 이 코스닥은 이미 저점을 이전 저점을 붕괴했다가 뭐 금요일 날 뭡니까 2차 전지하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가장 낙폭이 심했었던 애들이 반등하면서 조금 반등의 양봉을 만들어줬잖아. 반대로 거래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섹터의 업종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그죠? 그러면 얘가 내일 사실은 미국 시장의 하락폭 그리고 우리 시장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금요일에 먼저 선행적으로 하락했던 걸 감안하면 너무 약하게 출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꼬리 라인 부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살짝 금요일 날 저점 부분 그걸 살짝 하회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양봉을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엑기스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죠? 제가 목요일 이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양봉엔 따라가는 양봉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관련주를 공략을 하면 안 되고 화장품 쪽을 계속 사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 양봉이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음봉이 났다. 금요일 날. 그죠? 그런데 음봉이 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쪽이 하락하는 범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내일 떨어지는 자리는 지수상으로는 매수야.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매수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거하고는 지금 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미 뭡니까? 지수의 단기 추세는 무너진 상황,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또 섹터의 변화를 갖고 가면 뭐 이거지. 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을 노려서 뭐 2차 전지를 샀다. 그런데 내일 반등이 들어오는 개파락했다가 반등이 들어올 때 그죠? 미국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반도체가 개파락하고 반도체가 양봉을 내면 그죠? 다른 쪽 라인 부분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에서 내가 지수와 연관성이 있느냐.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금요일 날 나는 화장품이 장대 양봉을 딱 놨어. 근데 그 장대 양봉이 뭐예요? 금요일 날 시장 지수가 장대 양봉이 나서 상승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약하면 오히려 강했었던 금요일 날 강했었던 섹터들이 강한데 지수가 반전하면 금요일 날 강했었던 섹터들은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건 결국 뭐예요? 시장 전체 판을 잘 바라봐야 되고 그 전체 판을 잘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내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으로 갖고 갈 거냐? 그거는 내가 선택한 기업,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내가 살려고 하는 기업, 그것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항상 주식은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화장품을 사는데 코스맥스를 샀으면 죽었을 거고 금요일 날. 그죠? 반대로 인디브랜드 쪽을 샀으면 그죠? 인디브랜드 쪽은 다 빨간불이었고 양봉이었고 그죠? 반대로 타이밍도 2차 전지가 그렇게 안 좋고 태양광이 그렇게 안 좋지만 그죠? 금요일 날 산 사람은 양봉이고 그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좋지만 지난주 주초에 산 사람은 대부분 음봉이고 중요한 건 어떤 기업과 어떤 섹터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좋은 섹터를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의 문제지. 좋은 종목을 높은 가격에 사면 조정 때 못 버티는 거고 그죠? 나쁜 종목을 싸게 사도 그죠? 찔끔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면 그거는 안 좋은 종목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똑같은 기업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안 좋은 기업을 실적도 없고 개파는 기업을 싸게 사서 아주 싸게 사서 반등할 때 잘 팔고 나오면 그 주식도 좋은 주식이야. 내 계좌에는. 그런데 좋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잘못 사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같이 갖고 가는 거라고. 어떤 주식이 더 올라가더라도 부담이 있을 때는 매도하고 그죠? 부담이 좀 줄어드는 이격 흐름 부분을 보였을 땐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도 뭐예요? 시장이 불안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런 선택적 흐름 부분을 같이 갖고 가야지 그냥 오늘 이쪽 저쪽 방송 듣다가 저 종목 좋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고 내일 아침 시초가 또 개파락하면 양봉 가능성이 높대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고 이러면 엇박자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IT 쪽 부분이 이제 끌려 들어가게 생겼다. 그죠? 끌려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야. 그죠? 팔지도 못하고 반등해도 못 파고 내려간다고 더 사기도 힘든 자리가 돼버리고 그죠? 그런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딱 예로만 들어도 이거죠. 단기는 뭡니까? 그 수요일 날 그대로 얘기했었던 게 이거죠. 여기서 여기가 박스였는데 이제 박스인데 이 박스를 깨버리면 이만큼의 하락을 한다. 그죠? 그 박스만큼 하락한다. 이게 기본. 내가 살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똑같은 횡보 라인을 보이다가 횡보를 딱 하고 있다가 그죠? 하락으로 치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그러면 내가 이 종가 라인엔 이게 수요일이잖아.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양봉이야. 양봉에서 종가가 최고가야. 그죠? 그러면 그때는 위치가 어디냐? 이격이 얼만큼 되어 있냐?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면 살아 들어가는 거지만 이격이 크고 그리고 추세의 상단이면 매수가 아니고 매도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 하이닉스의 추세 라인으로 보면 딱 여기죠. 아까 그 이야기한 박스 라인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인데 박스에 떨어지는 자리 그죠? 박스 떨어지는 자리와 추세 하단 자리가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조금 더 떨어지거나 보합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또 밑으로 갭을 하락하면 양봉이 나도 당분간 계속 횡보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아줘서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이 검은 라인에 이 추세 라인에 놓여져 있어야
되돌아올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죠? 요때 모습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길게 보는 사람은 이 기간이 짧은 거고, 그죠? 짧게 보는 사람은 이 기간이 긴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박스를 무너뜨리는 요 흐름이 여기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깨면서 정확히 지금 제가 안 그려서 그런데 정확히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박스 하단이라고. 그죠?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뭘 개파락을 한다면 반등이 들어올 만한 구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뭐 길게 끌고 갈 그럴 반등이라고 보진 않고, 왜? 이격이 주식은 항상 가다가 멈추면 조정을 본다. 처음에는 뭡니까? 타고 가는 선 21 이평선, 그 다음에는 올라오는 61선, 그 다음에는 얘가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이 올라오고 있는 121선,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받고 또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HD현대일렉트도 마찬가지였지. 올라오다가 그죠? 20, 60 조정받고 쌍바닥 치고 올라오다가 다시 60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받는 라인 부분. 그런데 얘는 지금 그 60 이후에 조정받은 적이 없어. 그죠? 이제 60 온 거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돌아나가지 못하면 뭡니까? 당분간 옆으로 행보하지, 그죠? 행보하거나 이 이격을 줄이는 작업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화장품 대장도 실리콘2, 그죠? 이게 조정인 거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외바닥 쌍바닥 만들면서 이격을 조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VT를 여러분들께 매도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공개적으로 38,000원에 다 팔았다.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사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완전히 다 판 가격이 38,000원. 그죠? 그럼 밑에 내려왔으면 다시 사도 되는 가격.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여기서 사면 뭡니까?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좋은 종목을 분할해서 계속 사는 라인이면 그 기회를 주는 거고, 암만 좋은 종목도 산 위치가 높으면 못 견디다가 본전 오면 팔게 되는 거고, 그죠? 코스맥스가 하락을 하면서 화장품의 저점을 만든 흐름이고, 그 부분에 인디브랜드 쪽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고, 조선해양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적 발표 점검을 해서 실적 발표 1, 4분기보다는 2, 4분기가 월등하게 잘 나오는 건 분명하고, 그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에다가 트럼프 것까지 다 받쳐서 올라온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그때는 이 실현하고 빠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반대로 같이 로테이션이 되는, 같은 섹터 내에서 로테이션이 되는 LIG 넥슨을 현대로템,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공략할 거냐는 그거는 이제 잘 보면서 결정을 해야지. 그죠? 실적과 수급 흐름을 다 보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낙폭 과대를 공격하러 들어갈 거냐, 아니면 추세 유지를 들어갈 거냐인데, 저는 낙폭 과대 부분에 있어서 하루 1박 2일짜리를 공략하러 들어가는 건 맨날 제가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그런 부분, 그죠? 덴티엠도 제가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이전에 우리 이전이지 어느 쪽이야? 이때인가? 한 이때쯤일 거야. 이때쯤이겠구나. 덴티엠 실적 좋고 갭 뜨고, 그죠? 좋은데, 그런데 하지 말아라. 왜? 무슨 갭을 임플란트 하는 회사가 무슨 수소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죠? 그러면서 마탱이 갔잖아, 그죠? 본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1, 4분기 실적하고 주주총회 하고 나서 무슨 수소 사업 한다고. 갭을 본업이나 충실하지. 그죠? 오스테인 플란트가 빠졌으면 덴티엠이 좀 잘 해가지고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사업에, 그죠? 그러니까 사업에 다각화를 하더라도, 그죠? 자기가 연관성 있는 분야에서 의료기기나 이런 쪽으로 가면 몰라도 뚱딴지 같이 수소나 이런 쪽 산업은 뭡니까? 돈이 미천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덴티엠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있어서, 그죠? 내가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LG생활건강을, 화장품도 똑같은 거예요. LG생활건강을 택한 사람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택을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제? 똑같은 화장품 산업인데. 그러니까 그냥 어느 섹터가 좋다고 그 어느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섹터가 좋은데 그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이 어느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고 어느 국가 진출해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러면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은 HD현대일렉 화요일날 실적 발표 나오고,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LX일렉, 효성중공업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전력기기를 가는데 전력기기에서 꼴찌를 산다거나, 그죠? 또 전력기기 가니까 전선주나 이런 쪽 라인을 사서 대장에 간다고 자꾸 2, 3등 꼴찌 나라비를 사면 조정도 깊고, 그죠?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어느 타이밍이냐? 같은 섹터 내에서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냐.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돌직구를 지난주 수요일 날 잘 보셨으면 전력기기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상대적으로 낫구냐라는 걸 힌트를 얻었을 거고. 그죠? 그걸 제대로 안 보셨으면 잘 모를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료를 단순하게 재료 노출을 하는 쪽 라인을 공략의 포인트 삼으면 맨날 뒷북을 친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사안 부분에 실적이 좋은 거 다 하는데 그래서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해야지. 그죠? 왜? 실적 확인하고 살려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터 수주할 거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께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주가 나왔어. 수주 공시가 나왔어. 그럼 그런 뉴스를 다 이미 알고 있다가 수주가 확정이 됐으면 매도지, 매수가 아니고. 그지 않아요? 남들도 다 아는데, 남들도 다 한 거를 다 알고 나서 사면 그때가 고점이야. 주식은 우리가 실리콘트를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처음에 11,900원 여기 들어갈 때 3월 29일 날 그죠? 이때 들어갈 때 아무도 몰랐어. 실리콘트를.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서 제일 먼저 산 사람이 저라고 저는 자부해. 특히 우리 MTN에서는 이 11,900원에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이 주식이 뭐 하는 주식인지 그거 다 알려진 자리가 이 자리야. 그죠? 다 알려져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요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 5만원, 5만1,000원, 6만원 하면서.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주식은 남들이 모를 때 오히려 더 주가가 잘 올라간다. 그죠? 리포트가 좋은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면 그때는 올랐다 내렸다를 한다. 그 올랐다 내렸다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격이 허벌나게 높았으니까 이때는 그죠? 이때는 60일 120 해가지고 그럼 얘의 주추세인 11일 평선을 종가상 깨는 라인. 그죠? 종가상. 얘는 시초가를 깼지만 종가상 안 깼잖아. 그 종가상 깨는 라인이 이날부터 발생했네. 그죠? 이거 왜? 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11을 한 번도 훼손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요 날부터 훼손됐잖아. 그죠? 그게 48,000원. 나는 이때 그러면 이 단기는 이때 팔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자리고. 왜? 외바닥 찍고 쌍바닥 찍어서 얘가 돌아나갔냐. 돌아나가도 확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나왔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이격을 더 줄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지. 좋은 기업이 이격을 다 줄였다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사느냐는 그죠? 두 번째라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HD 한국조선예양을 얘기했지만 여기 딱 잡아서 돌아나왔어. 그죠? 양봉 딱 쳐서 들어나왔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관심 가져도 볼만한 위치죠. 그제? IT 쪽이 반도체 IT가 안 좋으니까 내일도 한 번 더 내려와서 그죠? 준다면 잡아볼 만한 위치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